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평생 품고 살던 것을 새벽 3시에 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을 살아온 그 어머니가 무엇을 태웠을까요? 돈? 아닙니다. 옷?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태운 것은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적어온 수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평생 소중히 간직하던 수첩을 태워야 했을까요?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혹시 모를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순자 씨는 올해 70입니다. 두 아들 한 딸을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순자 씨는 홀로 3남매를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파트 청소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돼. 그 한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둘째는 부산에서 장사를 합니다. 막내딸은 대구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다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시골 작은 집에서 삽니다. 외롭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잘 사는 게 어딘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는 다들 오겠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집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준비합니다. 손주들 줄 용돈도 미리 봉투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명절 2주 전쯤 되면 하나둘 연락이 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엔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애들이 학원 끊기면 안 된대. 다음에 갈게. 엄마, 남편이 그날 회사 일이 있대. 다음에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면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준비해둔 음식을 보다가 울컥합니다. 다음에. 다음은 또 언제일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됩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애들도 바쁘지 뭐. 요즘 세상이 어디 쉬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면서 텔레비전 속 가족들을 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걸 먹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한 걸까?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납니다. 30년 전부터 적어온 수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록해온 수첩입니다. 첫째가 처음 말한 날, 둘째가 처음 걸은 날, 막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 입학식, 졸업식, 생일, 결혼식. 모든 순간이 그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아이들의 꿈, 고민, 친구 이름까지 30년간의 기록입니다. 순자 씨는 가끔 그 수첩을 꺼내봅니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왜 아이들은 연락도 잘 안 할까요? 왜 명절에도 안 올까요? 순자 씨는 수첩을 보면서 자꾸 섭섭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러다 지난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 다 못 온다는 겁니다. 핑계는 각자 달랐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갈게, 엄마.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일어나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봤습니다. 30년의 기록.
30년의 사랑, 30년의 헌신.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무엇일까요? 외로움뿐입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애들 인생만 살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어디 있지? 수첩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에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나를 생각 안 하고 살았을까? 새벽 3시 순자 씨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태웠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타들어갔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면서 종이가 재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걸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담아뒀던 반찬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지만 아까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많이 해놨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이웃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순자 씨, 진짜 손맛 좋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먹었는데 이웃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습니다. 잘 지내지? 엄마는 괜찮아. 바쁠 텐데 빨리 끊어. 아이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 전에는 전화하면 30분씩 붙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5분 만에 끊습니다. 명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석엔 집에 있을 거야. 너희는 편한 대로 해. 아이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올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순자 씨는 정말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돈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은 안 났습니다. 아니, 생각이 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지.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노래 교실도 듣고 그림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연락 잘 안 해요. 우리 딸도 바쁘다고 못 온대요. 처음엔 서로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잘 못했잖아. 그때는 우리도 바빴으니까. 애들도 마찬가지겠지. 서로를 위로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 아냐? 애들한테 기대 말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인생에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갑니다. 공원을 걸으면서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친구들이랑 밥도 자주 먹습니다. 전에는 10,000원, 20,000원 아까워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낌없이 씁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뭘 아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전에는 아이들 옷만 사줬는데 이제는 내 옷을 삽니다. 백화점은 비싸니까 시장에 가서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입어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웃습니다. 나도 예쁘게 입으면 괜찮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토요일은 안 돼.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엄마가 무슨 약속이 있어? 노래 교실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기로 했어. 일요일 오후에 와. 아들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전에 엄마는 아들이 언제든 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순자 씨에게도 자기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큰아들이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집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저것 쌓여있던 물건들이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 정리했어? 응, 필요 없는 거 다 버렸어. 왜 갑자기? 나이 들수록 짐은 가벼워야 해. 나중에 니들이 치우려면 힘들잖아. 아들은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전에는 항상 어딘가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친구들이랑 놀지. 복지관도 다니고. 엄마가 복지관을? 왜? 못 다닐 거 있어?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그려. 재미있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에 엄마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자식들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외롭지 않았어? 외롭긴 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미안해, 엄마. 내가 자주 못 와서. 아니야. 니도 바쁜 거 아는데 뭐. 엄마도 이제 바빠.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원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뭉클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 그래, 시간 될 때 와. 근데 미리 연락해. 엄마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아들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바빠서 자기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니.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됐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막내딸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형이 요즘 엄마 많이 달라지셨대? 그래. 엄마는 똑같은데. 아니, 밝아지셨대.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응,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너희들만 보고 살 순 없잖아. 딸은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한테 서운했어? 순자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했지. 많이 외로웠어. 미안해, 엄마. 괜찮아. 근데 이제는 니들 탓 안 해. 엄마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엄마,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야 돼.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그게 맞는 거야. 딸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기다려줄 거라고, 항상 이해해줄 거라고. 하지만 엄마도 사람입니다. 엄마도 외롭고 서럽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딸. 그렇게 순자 씨는 변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던 엄마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집착을 버리니 자유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였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 오면 그러려니 합니다. 전화가 오면 고맙게 받습니다. 안 오면 내가 먼저 짧게 연락합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자 씨에게는 자기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친구들, 취미, 산책, 여행, 맛있는 음식, 이런 작은 것들이 순자 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보너스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홀가분한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아프신가요? 혹시 순자 씨처럼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시 명절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부모님보다 내 가정이, 내 일이, 내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여행을 가세요. 맛있는 걸 먹으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돈이 아까우면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아껴서 뭐합니까? 지금 쓰세요. 지금 즐기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순자 씨처럼 30년의 기록을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집착은 태워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라는 기대를 태워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식도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집착을 태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홀가분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친구의 전화가 반갑고 산책길의 꽃이 예뻐집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더 반갑습니다. 하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은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내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복지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지냅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잘 먹고 가,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담담하게 보내줍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압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걸, 엄마에게도 엄마만의 삶이 있다는 걸,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 매달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는 관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 그런 관계가 가능한 건 순자 씨가 먼저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70도, 80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어도 좋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고 공원을 산책해도 좋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도 좋고 동네 복지관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것. 그런 시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홀가분해집니다. 순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기억하세요. 자식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소중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권리를 누릴 때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70년을 살아온 자신을, 고생한 자신을, 아직도 건강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내일부터라도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순자 씨처럼 용기를 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변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자유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힘을 내면 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에는 오늘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 용기를 내서 변화를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나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